이 영상에서 알고리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알고리즘은 원래 1300년 전 이슬람 수학자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풀이 절차나 방법을 가리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현재 이 알고리즘이 우리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수학이 어디에 사용돼? 이렇게 그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2012년 2월 16일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당신의 비밀을 회사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타겟은 월마트와 함께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의 한 타겟 지점의 서비스 센터에 어떤 고객이 들이닥쳐서 소란을 피웠다고 이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던 이 고객이 쿠폰 따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네요. 이 사람들 도대체 제정신이야 뭐야? 어떻게 고등학생인 내 딸한테 아기옷 쿠폰과 침대 쿠폰을 보내는 거야? 도대체 뭐하는 수작들이야? 내 딸에게 임신하라고 꼬드기는 거야 뭐야?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이요, 연신 그 고객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업계에서는 이런 거를 소위 타겟 마케팅, 즉 표적 광고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실린 이 기사는 표적 광고가 실패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이 기사는 수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원래 알고리즘은 계산 규칙뿐만이 아니고 방정식 풀이 절차, 더 나아가 문제 풀이 절차를 가리키는 수학 용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요, 컴퓨터가 발명되고 정보통신 분야가 발달하면서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 절차를 일컫는 용어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결국 알고리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기사 말미에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그 타겟 지점은 고객의 항의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그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화를 내던 이 고객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동안 우리 집에 내가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일이 벌어졌더군요. 8월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 오히려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대형 유통회사인 타겟은 도대체 어떻게 부모도 알지 못했던 이 고객의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타겟이라는 회사는 몇 가지 뻔한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딸에게 임신부를 위한 광고를 보냈던 겁니다. 이미 이 회사는요, 25가지 상품을 기준으로 소위 임신 점수라는 걸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았던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일종의 다항식과 유사한 수학식인데, 어떤 한 여성이 갑자기 향내가 없는 바디 로션을 사면요, 임신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또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 보충제, 아연 또는 마그네슘 정제를 사면요, 알고리즘이 이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임신 점수는 급상승하는 것이죠. 아기용 속삭이로도 쓸 수 있는 담요를 구입해도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임신 점수에 반영됩니다. 대형 유통회사 타겟은 이 고객의 딸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몇 개의 키보드를 누를 때 임신에 관한 몇 가지 뻔한 징후를 그 순간 포착할 수 있었죠.
몇 개의 변수 그리고 수학적 기호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의 위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 알고리즘은 한 여성의 출산 예정일까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학적 알고리즘은 임신과 같은 가장 내밀한 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입해서 절대로 비밀에 붙일 수 없게끔 소위 예측 분석이라는 것을 실행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대기업은 이렇게 예측 분석을 담당하는 알고리즘을 토대로 표적 광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이 사진을 보세요.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제 핸드폰이나 또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제가 접속하자마자 등장하는 나이키 광고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배드민턴을 요즘 다시 시작해 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나이키 회사의 알고리즘이란 놈이 이걸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너 이런 스포츠용품은 어떠니? 하면서 제가 구입할 만한, 아니 구입하게끔 계속 자기 나이키 스포츠용품들을 제 코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은 우리의 삶을 뿌리 깊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리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 덕분에 우리는 뉴스를 비롯한 의료 정보는 물론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필요한 요리법까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런데요, 앞에 타겟과 표적 광고에서 같이 구글이나 네이버는요, 우리에게 개인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는 사실,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요, 저와 같은 사용자의 검색 행태, 즉 제가 무엇을 검색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최선인 검색 결과 목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들은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판단한 검색 결과 목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필터 버블에 갇혔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구글이나 다음 또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용자들 이 사실을 알아채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필터 버블에 갇혀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결과 내가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쿠팡이 미리 알려줍니다. 또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할 것인지 나보다 넷플릭스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애 상대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알고리즘이, 다시 말하자면 수학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을 마냥 장밋빛으로만 그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런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일종의 언어유인데요. 원래 용어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라는 것이고 이걸 패러디한 겁니다.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 짧은 시간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스라는 단어를 수학 매스로 바꿔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대량 학살 무기라고 말한 거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아니 지금부터 1300년 전 이슬람 수학자 이름이었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는 대량 학살 무기 또는 대량 살상 무기 이렇게까지 되었죠? 그냥 입이 딱 부러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굿데이.